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2월 25일) 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부산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부산이 51명, 경남이 26명으로 부산은 어제 이 시간보다 13명이, 경남은 4명이 추가됐습니다.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51명 가운데 25명이 온천교회에서 나온 가운데 최초 감염원과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온천교회 관련 환자들의 증상 발현일이 2월 19일인 것으로 봤을 때 16일 온천교회 종교 행사에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본은 역학조사관을 온천교회에 보내 확진자 동선과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내 신천지 모든 종교시설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관련 집회는 모두 금지되며 도는 경찰과 함께 신천지 교회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착한 건물주 바람이 부산에도 불고 있습니다. 점포 카페거래 건물주들이 착한 건물주 프로젝트를 전개키로 하고 참여 건물주 확보에 나섰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건물 임대료의 20%에서 60%를 인하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또한 부산의 한 건설 자재업체는 급격한 매출 감소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낭민동 회사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별일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도 보니까 일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도 임시 폐쇄에 들어갔고요. 또 심지어 자갈치 시장까지도 역사상 첫 휴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부산 자갈치 어패류 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휴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자갈치 시장이 휴업하는 것은 개장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쯤 이 사태가 좀 수습이 될지 걱정이 많은데요. 여러분들께 그렇기 때문에 또 전달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 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임신부나 65세 이상 또 만성질환자들, 그러니까 당뇨병이나 신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신부전, 암 환자 등은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런 사항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임신부나 65세 이상 또 만성질환자들, 그러니까 당뇨병이나 신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신부전, 그리고 암 환자 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셔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 같은 알림사항들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기본 수칙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잠시 후에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고요. 먼저 시사 퀴즈 문제부터 나갑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는 어떤 나라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나라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신혼여행지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나라가
사전 통보도 없이 한국인 신혼부부 18쌍을 공항에서 격리시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한국에서 출발을 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어디일까요? 1번 마다가스카르, 2번 셰이셀, 3번 모리셔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올려주신 분들께 오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신나는 양궁농구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라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혼여행지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사전 통보도 없이 한국인 신혼부부 18쌍을 공항에서 격리시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나라 한국에서 출발을 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1번 마다가스카르, 2번 셰이셀, 3번 모리셔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행 계획하셨다가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고 스튜디오 1부는 트랙스타에서 함께합니다. 글로벌 아웃도어 트랙스타 창립 32주년 아웃도어 사계절 대전을 펼칩니다. 의류, 신발, 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거가대교 앞 녹산산업단지 10번 신호등 트랙스타 본사 물류동에서 펼쳐집니다. 문의 부산 309-3636.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퇴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주현 리포터. 네, 화요일 퇴근길입니다. 오늘 곳곳으로 지체되고 있지만 비교적 교통량은 적습니다. 네. 먼저 번영로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시 외곽 방향인데요. 문현터널 지나서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인해 뒤로 지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반대 도심 방향으로는 수영터널 일대로 이동량이 많고요. 동서로는 현재 도심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감전나들목 이전부터 주례나들목 구간 상습 지정체 계속되고 있고요. 범내골 나들목이랑 황룡나들목 내려서는 지점에서 지체줄 길어져 있습니다. 반대 외곽 쪽으로는 진양나들목 합류 지점에서 짧게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 이어서 동구 중앙대로나 진구 중앙대로 모두 비교적 지나기 좋습니다. 범내골 교차로에서 서물교차로 가는 길 교통량만 꾸준한데요. 이후 양정에서 연산교차로 가는 길 원활합니다. 계속해서 해운대 주변으로도 역시 대부분 소통 원활합니다. 해운대로 올림픽 교차로에서 각 방향 소통 원활하고요. 이후 은촌 상거리에서 해운대역 방향 제속도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산로도 대천나들목에서 장산 1터널 구간 교통량만 꾸준하고요. 광안대교 남천동과 해운대 양방향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노주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훅 들어간 뉴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안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매일같이 관련해서 뉴스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괜히 나도 열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목이 칼칼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훅 들어간 뉴스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 좀 해결해 드릴까 합니다. 동아대학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요즘에 계속해서 관련 문의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병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요즘 병원에는 출입구부터 다 통제를 하고 네.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뿐만 아니라 네. 해외 여행력,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방문했던 그런 역, 그리고 확인하고 마스크에 손소독까지 꼼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줄이 엄청 긴데도 환자 보호자분들이 잘 협조를 해줘서 네. 진료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워낙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열이 조금만 나더라도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와 일반 독감 또 일반 감기들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의 증상은 37.5도 이상의 발열, 그리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그리고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 증상도 가끔 있습니다. 네. 언뜻 지금까지 딱 들으시면 이게 바로 감기와 독감의 증상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의 증상은 감기 그리고 독감의 증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독감이 돌고 있는 때인데 네. 독감이나 감기 때문에 겨울철에 진료를 보는 분과 코로나 증상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의료진은 좀 많이 곤혹스럽게 생각하죠. 드물게 거의 무증상 감염의 사례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중증 폐렴을 유발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요구하지만 증상 자체로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 하시면 일단 자가격리하시고 며칠 좀 상태를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 여기저기서 예방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뜨거운 물을 마시면 된다. 아니면 드라이기에 따뜻한 바람으로 외출에 옷을 뭐 소독하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예방하는 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객관적 증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물론 뜨거운 물을 마시는 정도나 드라이기를 따뜻한 바람으로 이렇게 소독한다는 정도는 나쁘지 않은 정보죠. 네. 이거 평소에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런 정보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이나 한약을 같은 걸 파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요즘 뭐 SNS상에서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지만 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만 따르도록 반드시 그러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방송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만 잘 씻어도 예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꼭 드리는 말씀이 네. 저도 병원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많은 환자를 보게 되고 네. 그중에서는 어쩌면 코로나19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환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뭐 독감이나 기타 감염병이 엄청 노출돼서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은 감염의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 네. 저희의 체력이 철인이라서가 아니라 금방 말했던 마스크와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100%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거의 99% 이상 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 기본만 좀 잘 지켜도 사실 더 이상의 확산을 좀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이 공개가 되면서 이 동선과 겹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접촉을 했을 때 우리가 밀접 접촉자로 볼 수 있을까요? 요즘 핸드폰이 뭐 수시로 막 울리지 않습니까? 네네. 동선이 확인하는 대로 이걸 이제 당국에서 오픈을 하니까 그렇죠. 사실 그건 좋은 겁니다. 네. 조심하는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 우리 접촉자는 아시다시피 증상 발생 기간 동안에 항공기, 공항 등등에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를 착용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데요. 네. 밀접 접촉자와 일반 접촉자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걸 역학조사관이 결정을 하거든요. 네. 일반 접촉자는 지나가면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로 딱 말씀드리자면 네. 밀접 접촉자는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이 객담이나 분비물에 실제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정 시간에 비행기 같은 좁아져 있는 그런 공간에 앞뒤 좌석에 있었던 경우나 식사같이 아주 밀접한 공간에 같이 머물렀을 경우를 말합니다. 네. 사실 일반 접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심지어는 밀접 접촉자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도 같이 식사한 4분 중에서 1명만 이게 감염이 되고 3명은 감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에서도 실제 감염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동선에 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근데 만에 하나 내가 의심 환자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행동 요령을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본인이 자가격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자가격리는 가족들과도 자가격리를 잠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이후에는
1339나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여기 이야기를 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데 네. 요즘에 행동 지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개정된 행동 지침에는 열이 나고 의심이 되면 학교나 직장에도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음성이 판정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서 나의 조심스럽지 않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가지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행동 요령을 지키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확진자가 지금 매일같이 대거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좀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21일부터 매일 100여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그렇죠. 있고 네. 전국 단위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누가 이 감염원이 되고 또 누가 이 전염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왔다는 네. 거죠. 아마 생각보다 아주 길게 갈 확률이 많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앞으로 10일에서 14일 이제 저희가 격리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일에서 14일 사이에 발생 추이가 앞으로의 향방을 끼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교수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가정의학과 한성우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 함께 하겠습니다. 김윤미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육박입니다. 네. 예,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오전 9시를 대비해서 84명이 추가되면서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는 970명이 됐는데요. 네. 특히나 사망자가 2명 더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총 1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멈추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 국회도 문을 닫았죠. 맞습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6시부터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 일시 폐쇄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의 일정은 취소가 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다시 문을 열 계획인데요. 이런 가운데 법원 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면 이 방청객과 재판 당사자 또 참여관 등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법원 행정처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위기 대응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첫 회의는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몇몇 정치인들 혹시나 몰라서 또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를 향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입국 금지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네요. 맞습니다. 홍콩 정부는 어젯밤에 한국의 적색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비홍콩인의 입국을 막겠다라는 건데요. 최근 2주인에 한국을 방문한 비홍콩인의 입국도 금지가 됩니다. 오늘 오전 6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이 되고요. 또 대구와 경상북도를 방문한 사람의 경우에는 2주 동안 강제 격리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홍콩을 포함해서 입국 금지 조치한 나라 모두 얼마나 되죠? 네, 공식적으로 한국인과 또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불허한 국가는 모두 7개국입니다. 네. 홍콩을 포함해서 바레인과 요르단 등이 해당되는데요. 입국 금지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더욱더 많습니다. 네. 영국과 마카오 등 총 13개국에서 한국발 입국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격리를 하는 등 입국 절차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사전 협의 없는 한국인 입국 제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설명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국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전역에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다음 키워드가 오늘 시사 퀴즈랑 좀 연관성이 있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모리셔스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해외로 나간 국민들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섬나라 이 모리셔스에서 한국인 신혼부부 34명을 예고 없이 이송 조치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임산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SNS를 통해서 쥐와 또 도마뱀이 나오는 열악한 환경에 격리가 되어 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한국 대사관은 이들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밤 11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부터 일부 관광객들이 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에는 임신부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귀국길에 오른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하나만 더 짧게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중3이 만든 코로나 나우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코로나19의 국내외 현황을 알려주는 한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질병관리본부 등이 제공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실시간 뉴스와 또 국내 확진자 수 등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존스 홉킨스 대학, CSSE 또 텐센스 등 국외 사이트를 분석해서 전 세계의 이 코로나 치사와 또 완치율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만큼 인기를 끌었던 이 사이트의 개발자는요. 다름이 아니라 이 대구시 고산중학교 3학년인 16살의 최형빈 또 이찬형 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우리가 만든 플랫폼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사이트를 개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두 학생은 또 해당 페이지 배너 광고로 창출이 된 수익금은 향후에 마스크를 구매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개발한 것도 참 기특한데 네, 이후에 이 수익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 생각들이 훨씬 더 기특한 것 같네요. 요즘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또 이에 대해서 신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쏟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좀 극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할게요. 김윤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이제 1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나라일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앞서 오늘의 키워드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혼여행지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사전 통보도 없이 우리 신혼부부 18쌍을 공항에서 격리시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출발을 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이 나라 어디일까요? 1번 마다가스카르, 2번 셰이셀, 3번 모리셔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바고 스튜디오 2부에서는요. 코로나19 얘기 잠시 접어두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취재생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도 관련해서 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나라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혼여행지로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그런데 이 나라가 사전 통보도 없이 우리 한국인 신혼부부 18쌍을 공항에서 격리시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한국에서 출발을 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어디일까요? 1번 마다가스카르, 2번 셰이셀,
3번 모리셔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848번님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하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생애 딱 한 번 있는 신혼여행. 네, 얼마나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도착해서 이렇게 네, 격리가 되고 그 행복함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7673번님, 우리로서는 화나는 일이지만 정부 대응으로 보면 조금 부럽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9799번님은 오늘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괜히 기분이 더 다운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만 기분 관리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0771번님, 두 아이들 키우면서 10년 만에 집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 다음에 연락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셨네요. 여기 대구는 모든 게 정지된 듯 길거리에 사람도 안 지나다닙니다. 빨리 이 모든 게 끝나길 하셨는데 대구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확산이 되면서 곳곳에 이런 적막감이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25번님께서는 여행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잡아야 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2570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9865번님 평범한 이 사소한 일상의 자유로움을 다 빼앗아가버린 코로나야 제발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요? 네. 5570번님 그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7325번님 임신부도 있다고 하는데 몸조리 잘하시고 귀국 조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좋진 않네요. 힘내세요 라고 응원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942번님 어쩌다가 인도양 이 조그만 나라에까지 이런 서름을 받아야 하는가 울컥 화도 나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자국민을 지키려는 안간 힘이 아닐까 해서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네요. 네. 7202번님 남편한테 아이 맡기고 야근 출근하러 가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아무쪼록 모두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하셨는데 요즘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외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이 많은데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저희 일부에서 전문가 얘기 들으셨겠지만 일단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 잘 씻는 것만으로도 90%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본 수칙 잘 지키면서 우리 한번 견뎌보자고요. 네, 0876번님 대구에서 어려움 겪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세요 하셨고요. 6559번님 이러다가 애청자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좋은 기운들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646번님도 코로나 어서 물러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하셨고요. 9343번님 아름다운 기억이 코로나로 입국 거부당해서 마음이 그랬을 것 같네요. 그래도 부디 건강한 귀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쨌든 몸을 사리고 건강 챙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6559번님 제가 시사 문제 좀 약한데 어제 오늘 아는 문제가 나와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네요 하시면서 정확하게 정답 올려주셨네요.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8285번님 신혼여행 간 신혼부부들 정말 황당하겠네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셨습니다. 1401번님 그리고 9990번님 정답도 잘 받았고요. 5618번님 6989번님도 정답 잘 받았습니다. 네, 0286번님도 정답 올려주셨고요. 9238번님 대한민국 부모님들 코로나에도 출근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다들 좀 우리 한번 잘 버텨보자고요. 네, 조금만 잘 견뎌보자고요. 여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화장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군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군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우리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사건, 사고까지 속속들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취재생활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입니다. 네,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없으시죠? 네, 이제 진짜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인사를 나눠야 되는 그런 네,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계속 코로나19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증상이 없는데도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 이러시는 사실 분들도 계신 것 보도 같아요. 때문에 더 노이로제가 올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정말 네. 뉴스가 코로나19 관련 뉴스 말고 찾아보기가 네. 힘들 정도인데 네. 저희 오늘 슬기로운 취재생활에서는 네. 코로나19 얘기 아닌 거죠? 네, 제가 이제 코로나19는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는 안 하겠다 이런 목표를 네. 세우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전셋집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좀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만한 소식이고요. 네. 저도 전세를 사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HUG 허그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저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제도는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하면 이건 이제 집주인이 뭐 어떤 사유로든지 내가 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공사가 이걸 대신 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2013년부터 운용을 했고 2017년 이후에 가입자가 급증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 보험에 드는 게 이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많이들 믿고 그렇죠. 계시죠. 네. 이 믿음은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간단히 먼저 얼개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잠적해서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고 네. 이 보증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되는데 보통 전세 보증금을 은행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어놨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 공사는 연락이 안 닿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저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까요? 그런 제도 네. 이잖아요. 네. 네. 당연히 돌려줘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안 줍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취재생활은 바로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었고 네. 공사 쪽 취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해자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36세 남성 K씨입니다. K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고요. 원래 월세를 살다가 2017년 10월에 경남 김해 내외동에 있는 뜰한채 아파트에 전세 입주를 합니다. 네. K씨로서는 처음으로 이 전세에 들어가는 거였고 이 가족이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옮겨가는 거였으니까 의미가 좀 각별했겠죠. 네. 이 아파트는 1300세대 규모이고요. K씨 가족이 입주한 집의 면적은 23평형입니다. 당시 이 집의 매매가가 K씨의 기억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매매가가. 네. K씨는 이 집에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은행에서 1억 4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돼요. 네. 이율은 3.5%. 그래서 월에 35만 원가량의 이자를 내야 했던 거고요. 계약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년 동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4월, 그러니까 전세 계약 만료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K씨 집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드는데요. 네. 이 우편의 내용은 K씨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거였어요. 경매의 사유는 집주인이 1,200만 원 상당의 카드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네. 당장 집주인 쪽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K씨가. 그렇겠죠. 네. 이때는 집주인이 전화를 받았고요. 네. 집주인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없죠. 그렇죠. 네. 하지만 세입자 신세인 K씨가 이게 전세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집주인하고 세입자 관계에서 세입자는 항상 을이거든요. 아무래도. 네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나중에 계약을 연장하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관계가 집주인하고 좀 어그러지면
세입자로서는 결국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되게 좀 복잡하고 구차해질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스스로 의리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정으로 K씨도 이제 집주인한테 그럼 빨리 빚을 갚아 뭐 이런 식으로는 채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K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해놨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K씨는 공사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사가 확인을 해보니까 K씨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1순위 채권자. 그러니까 그 말은 만약에 이 집이 1억 5천만 원에 팔린다고 가정해보면 1억 5천 중에서 K씨의 전세보증금 1억 3천을 가장 먼저 챙겨주고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네. K씨는 그래서 걱정을 크게 덜었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네. K씨랑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네. 내가 믿을 만한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집주인을 계속 채근해서 뭐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네네. 일단 그쪽보다는 이쪽에 더 의지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네.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까 네네. 좀 한시름 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네. 어쨌든 경매에 가더라도 내 전세보증금은 1순위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경매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들어놨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신경은 물론 쓰이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떤 심각한 걱정거리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 뭐 네네. 이 돈을 내가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네네. 이런 불안감은 좀 줄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K씨 이야기로 돌아가서 K씨는 얼마 있다가 이 집의 경매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주인 빚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쉽게도 그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아까 카드 빚이 1,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받아야 되는 쪽이 농협이었어요. 아, 근데 문제는 K씨가 사는 집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은 K씨가 들어가던 2017년 10월에 매매가 한 1억 5천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K씨가 여기 1억 3천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죠. 네. 근데 2019년에 들어서 집의 매매가가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이게 경매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이 1억 2천에 팔린다고 가정을 했을 그래도 때 전세 보증금이 다 마련이 네.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경매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 자체가 네. 카드비 1,200만 원 때문인 건데 근데 그렇죠. 네. 근데 1억 2천 중에서 지금 K씨의 전세 보증금이 1억 3천도 못 챙겨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경매가 진행이 돼봤자 이건 원래 이유, 그러니까 농협의 카드비 1,200만 원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법원은 네. 이 경매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경매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게 네네. 돌아가네요. 일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집주인이 카드비 1,200만 원을 못 갚았다는 거죠. 경매가 넘어간 이후에도. 네네.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려고 했던 거고요. 그 시점을 K씨한테로 돌려보면 집주인은 내가 전세보증금 1억 3천을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카드비 1,200만 원을 못 갚았다. 네. 그럼 내 보증금은 무사할까? 이런 걱정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들죠. 예. 근데 K씨는 이제 계약 만료를 약 2개월 정도 앞둔 시점부터,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는 집주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K씨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네.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10월에 계약을 끝내고 방을 빼겠다는 거였는데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동네 집값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전세금을 빼서 집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집은 카드 빚도 걸려서 뭐 경매가 왔다 갔다 하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고 하지만 K씨는 결국 끝까지 집주인하고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더 네. 이상 계약을 네. 유지하지 않겠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네. 의사를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K씨가 이제 그 상태로 계약 기간을 넘기고 나서 취한 행동은 공사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집주인이 아예 잠적을 해버렸는데 보증보험에 드러났으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공사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공사가 원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거절했냐면 네. K씨가 집주인한테 계약 종료를 원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이 이걸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전세 계약이 상호 동의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종료된 걸로 보기 어렵다. 이게 공사의 판단이에요. 아니 근데 집주인이 네.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네. 흔히 말해서 잠수를 타는 그렇죠. 상황인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씨로서는 진짜 이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유는 몰라도 잠적한 게 분명해 보이고 근데 이걸 세입자인 K씨가 뭐 추적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K씨로서는 바로 이런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보증을 들어놓은 건데 네. 돈을 못 주겠다고 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네. 그 사유가 좀 우리 상식이랑 너무 동떨어져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꼭 K씨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집주인이 계약 만료 즈음해서 잠적해버렸다. 그러면 그 세입자도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K씨랑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도대체 그러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왜 이런 답변을 내놓게 됐는가? 아니 근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게 네.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운영하는 제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공사에다 좀 물어봤거든요. 네. 이게 법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데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것도 겁니다. 들어봤습니다. 네. 이건 법의 이름대로 그러니까 주택임대계약에서 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법이거든요. 네. 이 법 6조를 보면 이건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해온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네.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짐작이 갈 텐데 이거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한 달도 안 남긴 상태에서 급박하게 이제 계약을 해지하려고 네, 나가라 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뭐 네. 가격을 올린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세입자는 이제 불리한 입장에서 이 집주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막겠다고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다시 K씨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K씨네 집주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잠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K씨한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현행법에 명시된 조항이고 공사도 이 조항에 따라서 K씨와 집주인 사이에는 계약이 연장됐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끼워 맞추면 말이 되지만 또 당사자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러네요. 네. 근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네. 상황이 온 거네요.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고 네. 사실 이 중간에도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많이 쳤는데 네. 그럼 이제 K씨한테 다가온 실체적인 문제는 은행 빚인 겁니다. 그러니까 K씨가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 1억 3천 그 안에는 우리 은행에서 빌린 돈 1억 4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 아까 대출 받았다고 네네네.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까 네. 1억 400을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K씨는 은행에다 사정해가지고 대출금 상환 마감을 한 번 미뤘지만 이미 그 연장된 기한도 넘긴 상황이고요. 이 기한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네. 결국 K씨는 이제 신용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K씨가 저랑 통화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분이 학원 강사인데 네. 학원 강사들의 궁극적인 꿈은 자기 이름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K씨한테는 그 꿈은 물 건너간 게 그러니까 학원장은 어찌 보면 사업체의 대표거든요. 네. 이 정도 규모의 채무 불이행 기록을 가진 K씨는 이제 자기 학원을 열 수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취재하면서 제가 가장 속 터지는 게 뭐였냐면 이거 약간 반전인데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결국 K씨의 은행 빚을 갚아줄 겁니다. 그런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히 요약해서 K씨는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었고 공사는 K씨가 빚을 낼 때 이 대출 계약의 보증인을 섰거든요. 네. 근데 K씨가 빚을 못 갚았으니까 은행은 보증을 서준 공사한테다 돈을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럼 공사는 이 돈을 대신 내주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공사의 입장에서는 1억 원에 상당하는 돈을 K씨한테 지급해 준다는 결과는 똑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잠적했을 때 이걸 계약 파기로 보고 보증금을 줬다면 그 기간, 그러니까 K씨의 신용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죠. 네네. K씨는 이 사안 때문에 법적 대응을 알아보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요. 추가로 200만 원에 가까운 가액돈까지 써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K씨 개인이 이런 고난을 겪고 신용이 깎일 대로 깎이고 난 뒤에야 공사가 또 빚은 갚아주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네요. 이거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로 보이고요. 네. 그 과정까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복잡하고 제가 K씨랑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이분이 좀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허점을 정확히 파악했더라면 이렇게 가족을 마음고생시키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차마 이분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저는 좀 그 자책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 국가가 이런 구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이유는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이런 어떤 맹점 때문에 피해 입는 걸 좀 막아주겠다 이런 취지이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디자인 단계에서 그 제도는 좀 상위법이나 관련법하고 부딪히지 않게 그러면서 좀 시민 상식에도 부합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포인트가 발견됐다면 빨리 좀 조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보이고요. 참고로 이 K씨는 이 문제를 청와대 청원으로도 올려두신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저 같은 서민의 목소리에는 반응을 하지 않네요. 가장으로서 이제는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해집니다. 이런 제목의 청원인데 요거는 이제 저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청원을 좀 언급해 주십사 하셨고 한 명이라도 네.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저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좀 기획으로 다뤄서 좀 개선을 해내야 할 걸로 보이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복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복직하면 이 사안은 좀 추가 취재를 해서 네. 신문 지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피해자가 더는 나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아마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뭐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면 반드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이 청원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슬기로운 취재생활 오늘도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화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 퀴즈 정답은 바로 3번 모리셔스였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18쌍의 신혼부부들이 너무나 속상한 일을 당했는데요. 2872번님,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전 통보 없이 간 이 신혼여행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몹시 당혹스럽고 화가 날 듯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오늘 내린 비로 모두 다 씻겨나가길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1364번님 정답도 잘 받았고요. 3231번님 요즘같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기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되죠. 이번 큰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사소한 일일지라도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는 이런 건강한 정서 구조로 바뀌게 되길 감히 희망해 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7784번님 강제 격리는 문제가 있지만 혹시나 누구 하나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속상은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선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9068번님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시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여권도 빼앗기고 격리시켰다고 하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혼여행은 평생에 한 번인데 지옥여행으로 기억될 듯합니다. 너무 화나고 속상한 마음 다독여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무쪼록 지금 귀국길에 오른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7654 그리고 1364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마음의 건강도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도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